저 같은 사람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합니까? 저는 그냥 환자분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근거 자료를 대면 환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게 됩니다. 동력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은 예후적으로 더 유리해요. 이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메드르 한방병원의 구자일 대표 원장입니다. 전 예전부터 꿈이 뭐였냐면은 공학도였어요. 그래서 멋진 과학자가 돼서 무언가를 개발을 하고 내 이름을 좀 날리고 싶었어요. 남기고 싶었죠. 뭔가 개발하는 그런 쪽의 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 때도 항상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LG전자라는 곳에 입사를 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길지 않은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제가 그렸던 직장 생활하고는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또 새삼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사람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서로 웃고 교감하고 공감하고 이런 걸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었구나. 딱딱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하고만 대화하는 일이 나하고는 정말 상극이구나. 일은 난 정말 못하겠다. 나에 대한 발견을 어떻게 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이 업을 내가 그만두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의사 선생님이 되면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사람들이 상대하는 거는 이런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꿈꿔왔던 공돌이로서 공학자로서의 이런 생각이 그냥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다시 수능을 봐서 이제 한의대에 오게 됐고 막상 뚜껑을 열고 한의대에 와서 또 한의대 과정을 힘든 과정이지만 졸업해서 환자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진료를 해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병원에 오는 게 놀러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면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정신적으로 힘든 면은 하나도 없거든요. 공학을 꿈꿔왔던 학생이 갑자기 한의사가 된 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저도 모르게 변하게 됐네요. 그리고 다시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공학을 전공했던 그런 경험이 지금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암 환우분들을 보게 됐는데 캔서라는 질환에 대한 나의 기본 지식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자를 통해서 암이라는 걸 배우게 됐고 환자를 통해서 표준 치료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런 면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를 보는 한의사로서 내가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적인 이면에, 그러니까 의학 이면에 암세포의 생리학을 좀 알고 싶었어요. 암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세포 하나의 단위거든요. 제가 환자한테 암세포라는 건 나의 미님이라고 보통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도 우리 마치 사람처럼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늙으면 죽어요. 생애가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 얘네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이상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비행 청소년처럼.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단순히 이런 환자가 있으면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예후적으로는 이 정도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뽑는 입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암 자체, 암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좀 더 악성화가 되고 어떻게 전이력을 얻게 되고 어떻게 스템셀화가 되고 특정 암에 따라서 또 특징이 다르잖아요.
각각 특징이 있는데 얘네들은 왜 그런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전이를 하는 것도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대장암이 간이라든지 폐로 전인 건 너무 이해하시고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 전립선암 환자는 뼈로 전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해부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암세포의 특성인데, 그러니까 암의 생물학이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분자생물학의 분야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는 암 치료하는 한의사로서 기본 소양이 필요했다는 생각에서 그런 전공을 택해가지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됐지만 나중에는 암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희 적성하고도 굉장히 또 맞고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공학적인 이러한 그동안 잠자왔던 부분도 이제 깨지면서 많이 깨우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환우분들에게 뭔가 좀 적용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고집에 있는 분야라고 꼭 찝는다면 딱 하나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거 중심에 그리고 재현성이 있는 그리고 소수의 몇 명에게 인정받은 솔루션이 아니라 다수에게 인정받는 솔루션 그리고 나의 많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이 아니고 항상 근거 중심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입각해서 예를 들면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나 어떤 뉴스의 좀 권위자가 어떠한 질환에 이러한 새로운 솔루션이 개발됐습니다. 이러한 약이 좋다더라 라고 하면 그것을 환자한테 바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의 재현성이 얼마나 높은지 임상의 결과들이 어떻게 각각 달라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환자한테 그 솔루션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은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또 의학적인 지식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환우분들이 스스로 자기 질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환자가 자기 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었던 반면에 지금은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의학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든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를 볼 때는 저희 가족처럼 보고 저랑 동년배면은 친구처럼 보고 저보다 5살, 10살 많은 환자분이라면은 저희 이모뻘 되는 분이니까 이모 같은 측면에서 보고 부모님 같이 보고 그래서 서로 간에 공감도 많이 하고 그냥 질환이 있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질환이 있는 거고 그런 관계 설정을 저는 추구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병원을 설립하기 전에 다른 암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좀 봤어요. 대략 한 1년 7개월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환우분하고 관계를 맺었고 인연을 맺었고 제가 그 병원에서 이제 그만둘 때 환우분들이 꽃다발을 저한테 사서 주면서 또 상패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바깥에 술집을 하나 환우분들이 예약을 해서 실제로 저한테 술도 대접해 줬어요. 물론 그분들은 술은 안 마셨고 내가 이분들에게 사실 해준 게 얼마나 있겠어요. 1년 7개월 동안 그분들을 제가 암을 없애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 쉬면서 같이 공감한 것 뿐이었는데 그렇게 환우분들이 저를 이렇게 여겨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굉장히 감사했고 뿌듯했죠. 내가 대학을 다시 와서 한의사가 되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 계기였죠. 앞으로 많은 유튜브 영상을 찍을 텐데 그래서 제가 찍은 유튜브에서는 작은 정보건, 큰 정보건, 쓸데있는 정보건, 쓸데없는 정보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좀 담아보고 싶어요. 물론 그것은 전부 다 근거에 기반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게 그래요. 우리 환우분들 오면은 뇌종양 환자라고 예를 들게요. 그분들에게 명상을 좀 해보십시오 라고 권해요.
혹은 호흡요법이라든지 뭐 기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요가가 될 수도 있고요. 환우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누구나 했던 말이거든요. 다른 유튜브를 봐도 다 똑같거든요. 누가 그거 좋은 거 모른가요? 다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고 뭔가 꼭 해야겠다라는 동력 같은 게 마음 저편에서 잘 우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근거 자료를 대면, 예를 들어 대단위로 했던 임상 자료라든지 이러한 페이퍼들을, 그것도 하나의 페이퍼는 아니죠. 정말 의미가 있는, 신뢰성이 있는 여러 페이퍼들을 환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비교 전후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은 환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게 됩니다. 동력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은 예후적으로 더 유리해요. 저 같은 사람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합니까? 환자 치료하시는 분은 저는 외과 선생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환자분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유튜브에 담고 싶습니다. 진료 외적으로 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딸아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직은 미취학 아동이라서 아이하고 노는 거? 지금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행복이고, 그거 이외에는 뭐 야구 보는 거 정도?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 진료 외일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환자를 보지 않는 시간에는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페이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행복을 좀 느끼는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뭐 환자분에게 혹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쪽 업계에 있는 원장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 그런 것에 행복을 좀 느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캐릭이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암 치료라는 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암을 육상 경기에 비교하면 그건 마라톤이지 100m 전력 달리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암 환우분들이 저희 병원에 있는 주된 그 기간은 대학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받는 기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뭐 암 치료라는 거는 6개월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2년, 3년, 5년, 10년 동안 치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병원에 입원하는 딱 기간은 그 긴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병원 상은 어떤 거냐면 급성기 병원에 충실하는 거예요. 입원하는 기간에 어차피 완치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급성기 기간, 표준 치료 기간, 짧은 기간에는 환자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암보다도 더 급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급성기 병원으로서 급성기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수술이나 항암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감염 관리라든지 영양 관리라든지 통증 관리라든지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래서 환우분을 응급실에 보내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우리의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병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암 치료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저희는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고요. 그 치료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저희 병원에 계실 때는 급성기적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게끔 그러한 병원으로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